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진도까지 좀 나가 볼게요. 지수, 로감수.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수 함수부터. 필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서 저번 시간에 저런 거를 배웠구나, 요거를 좀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하면 y는 a의 x제곱꼴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변수는 어디 부분에? 변수가 지수 부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밑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밑까지 같이 변하면 함수 형태가 너무 틀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두 가지, y는 2의 x의 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을 비교해서 볼 때, 자, 애초에 a는 양수이면서 몇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 1이면 안 된다고 했지. 자, 일단은 a가 음수일 때가 안 되는 이유는 음수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2분의 1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얘는 루트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실수값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프를 그리는데 되게 이상한 형태가 돼. 그래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야.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뭔가 자연계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편의성 때문에 만든 거여서 이렇게 좀 불편한 애들은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돼. 지금 지수 함수 하면서 일단은 지수 내용을 복습을 할 거거든. 우리가 지수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내용이 n제곱근 얘기 있지. 자, a의 n제곱근 이라고 하면 제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나오는 수, 즉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의 해야. 근데 여기서 실수인 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해라고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 존재하냐면 n개 존재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요 n개 중에서 실수값 있지? 요 실수값은 우리가 특이하게 n제곱근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요 n제곱근 기호마저도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몇 분의 1승? n분의 1승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수 법칙을 모든 수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을 지금까지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유리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을 충족시키고 싶어서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친구 있잖아. n제곱을 해준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을 할 건데, 자, 그 수의 거듭제곱, 네모 제곱이라고 할게. 네모 제곱의 n제곱이라고 써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그 수에다가 네모 곱하기 n이 들어가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네모에 들어가야 될 수는 n분의 1. 그러니까 이렇게 짜집기를 해준 거야. 요 네모가 n분의 1이 되어야만 곱셈이 적용이 된다고. 곱셈을 적용해서 1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알겠지? 마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이유와 같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이유, 곱셈에 대한 법칙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 n제곱근 기호가 n분의 1제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지수법칙 연산법칙 있잖아. 그런 연산법칙을 이 유리수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야만 그게 다 성립이 된다고. 수학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알겠지? 처음에 발명을 할 때는 곱셈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수법칙도 그렇고 처음에 발명을 할 때는 그냥 자연수 범위에서 몇 번 더한다, 몇 번 뺀다, 몇 번 곱한다를 일단은 자연수 범위에서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위 숫자 개념 있잖아. 정수라든지 유리수라든지 실수. 이쪽으로 확장을 시킬 때 일단은 그 연산 법칙의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준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처음에는 곱셈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다는 의미에서 출발. 그 다음에 그런 내가 만든 곱셈이라는 연산 기호를 음수 영역에서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 되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거듭 제곱 있지. 2의 세제곱이라는 친구는 2를 3번 곱했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수의 연산 법칙 이렇게 제곱해주면 지수끼리의 곱인 2의 6제곱이 되고, 아니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얘는 지수끼리의 합인 2의 7제곱이 되고, 이런 지수끼리의 연산 법칙을 만들어내고 나서 요 지수 부분이 자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처음에 만들어낸 요 곱셈 기호 있지. 요런 거듭 제곱에 제곱해 주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얘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밑이 0보다 크셔야 돼요. 이유는 함수니까 실수 범위에서만 따져야 돼서 그래. 그래서 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의 n제곱근은 실수, 허수 관계없이 일단은 n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n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수인 것은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A하고 n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줬어. 그래서 일단은 자, n은 n 기준으로 무슨 수랑 무슨 수로 구분을 지었지? 현채야 기억나니? n. 그렇지. n은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n은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지었다고. 기억이 나? 그래서 n이 홀수라고 하면 봐봐.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두 가지 개형이 나오잖아. 아래로 볼록인 것과 이렇게 생긴 거. 두 가지 개형 있잖아. 이거는 짝수일 때, 이 친구는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개형으로 만들어지고, 홀수일 때는 a 관계없이 한 개씩 나와. 그치?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 왜? 교점의 개수가 어딜 긋든 다 하나니까. 근데 이 친구는 a로 다시 갈려.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실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a가 음수가 되는 경우는 배제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실수값을 표현하는 요 제곱근 기호, 그 다음에 연산 법칙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양수 범위에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1이 아닐 때. 자, a가 1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거를 떠나서 a가 1이 되면 1의 x제곱 그냥 상수함수랑 같아.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랑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지워놓을게.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어. a가 일단은 0보다 큰데 1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a가 1보다 큰 부분들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친구는 a가 1보다 큰 포인트의 대표적인 친구고, 얘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포인트의 대표적인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너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랑 여기의 숫자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것 같아? 여기 범위가 더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여기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왼쪽이 더 많은 거 같니? 자, 틀렸습니다. 두 개의 숫자는 같아요. 두 개 안쪽에 있는 범위의 숫자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 잠깐만, 이거 1인데 바본가? 어차피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1보다 큰 수들 있지. 아무거나 하나씩 불러보면 뭐 2, 3, 4, 그 다음에 뭐
몇 점 몇, 2분의 5 등등등 있잖아. 루트 3 이런 것들 있잖아. 뭐를 가지고 오든 얘의 역수 있지. 얘네들의 이 숫자들의 역수는 다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같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개수 자체가 무한계잖아. 셀 수가 없잖아. 셀 수가 없는 거 안에서는 애초에 숫자의 그 개수 비교가 그냥 불가능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일부만 다루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조금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더라도 사실 얘랑 얘는 우리 숫자를 양수, 음수로 나누는 거랑 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다항함수가 결국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지.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게. y는 플러스 x의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을 비교해서 처음에 배웠지. 2차 함수를 배울 때. 이거는 대표적인 위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고 얘는 대표적인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잖아. 최고창의 개수 현체 멍 때리네. 자, 다시. 얘는 대표적인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 얘는 대표적인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얘는 대표적인 우상향하는 지수함수. 얘는 대표적인 우하향하는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얘가 2차 함수 개형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이 있는 것처럼 얘는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우하향하는 저기 지수함수가 있다고. 알겠냐고. 개형 자체가 두 가지라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 우상향하는 지수함수에서 y는 3x제곱 그 다음에 y는 2의 x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자, 두 개 모두 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긴 하는데 y축에 조금 가까워지는 친구 있지. y축에 가까워지는 친구가 밑이 어떤 친구라고 했었어? 큰 친구라고 했었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1의 x제곱과 2분의 1의 x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자, 이 친구는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랑 같지 않아?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친구는 뭐랑 같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무슨 대칭 이동시킨 거야? 은소야? 그렇지. y축 대칭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자, y축에 가까운 친구는 누구야? 3분의 1이라는 친구지. 자, 요 범위에서는 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서는 그 값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자, 평행이동 이런 게 있어. 평행이동은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웠잖아.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q 대 2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치면 원래 있는 저 지수함수에서 y는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쓰긴 하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y는 3 곱하기 2의 x의 제곱을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y는 2의 x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얘가 알려줬거든. 그러면 요 3이라는 숫자에서 밑을 2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현치야 지수 부분엔 몇이 들어가면 될까? 3이라는 숫자를 밑이 2인수로 바꿀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지수법칙 연산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지수 부분을 뭐로 쓰면 좋을까? 로그 2의 3이라고 써주시면 밑이 2로 통일되기 때문에 연산 법칙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y는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써줄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로그 2의 3을 대입해주면 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뿐만 아니라 로그에 대한 연산까지 아셔야지 원활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겠지? 이거? 너희들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 있니? 그거 질문한 것만 살짝 좀 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나한테 도형의 방정식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표현하는 거는 알고 있지. 은우야, 기억나니? 저런 식으로 x와 y에 대한 식은 0이다라고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기 위에 점 x, y 있지. 요 x, y가 내가 이 평행이동 이름을 t라고 쓸게. 요 평행이동을 t라고 쓸 거야. 그럼 t라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어디 콤마 어디로 가냐면 x 플러스 p 콤마 y 플러스 q로 이동을 해.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위에 점 있지? x y 있지? 얘가 이렇게 플러스 p만큼 가고 이렇게 위로 플러스 q만큼 이동해서 그 점이 만들어지면 나는 원하는 게 이 평행 이동으로 바뀌어진 요 점의 자취를 구하는 게 목표 아니야? 공통수학투에서 자취를 구한다는 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말은 이 친구 자체를 뭐 x, y라고 들 건데 x랑 y라는 문자는 이미 썼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써주고 이거랑 이거 사이에 무슨 식을 구하는,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잖아. 자,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한다라고 하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 점을 이용해서 관계식 찾는 게 목적이 아니냐고. 그럼 봐봐, 여기에서 x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x에다가 뭐를 더해서 p를 더해서 만든 친구고 y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y에다가 q를 더해서 만든 친구지.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이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알잖아. 여기에서 x를, 여기에서 y를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바꾸자고. 어떻게? x를 x 프라임 마이너스 p라고 써주면 돼. y를 y 프라임 마이너스 q라고 써주면 돼.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p, 즉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인, 그리고 여기 0인 2차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얘가 뭐 10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y는 x제곱의 형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y는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형태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0이 대입이 돼.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결과론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걸로 납득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납득이 되면 이걸로 납득을 해주시면 돼요.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됐어. 그래서
결과론적인 거구나. 그렇게 그냥 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자, 문제를 푸는데 뭔가 사고력을 기르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 함수. 잠깐만 이거 칠판 좀 지울게. 그 혹시 내가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관계를 저번 시간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니?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면서 그 다음에 계백문에 적힐 내용들을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계백문을 꺼내주세요. 필기노트 부분 꺼내주세요. 이게 그래프가 그 Y축하고 만나섰는데 그리고 내가 Y는 X 안 그려줬네. 그러면 그림을 좀만 수정을. 얘들아 그 로그 함수 그래프 있잖아. Y축과는 만나서는 안 됩니다. Y는 점근선이라고는 얘기를 해줬으니까. 아 은우야 안 지워도 돼. Y축과 맞나? 근데 왜 지워? 만나지 않게 그리는 게 맞다고. 점근선이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면서 한다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자 그래서 1번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이제 2번 내용부터 너희는 필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내가 저번 시간에 그려준 줄 알았는데 그걸 빼놓고 안 그려줬네. 자 일단은 봐봐. 나한테 이런 그림이 있어. y는 ax의 제곱. 근데 밑이 몇보다 큰? 1보다 큰 형태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y는 ax 제곱을 그렸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내가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x는 y꼴로 고쳐줘야 돼. 그러면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x라는 친구, 지수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로그라고 했지. 지수 x를 로그로 표현을 해줄 거야. 밑이 a고 y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y는 로그 a의 x라고 써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x 대신 y 대신에 x 대입 자체가 y는 x 대칭을 의미해. 그래서 여기에서 y는 x라는 걸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y는 로그 a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 그림에 이것만 안 그려져 있거든. y는 x 있지. y는 x만 좀 그려주세요. 그림에다가.
y는 x라는 직선만 추가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얘에 대해서 역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뭐 0, 원래 함수가 0,1을 지났으니까 1,0을 지나며 점근선이 원래 y는 0이었지. 그래서 점근선을 y축으로 가죠.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됩니다. 점근선도 항상 지나는 점도 같이 이동이 되는 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단계 여기서부터는 필기를 할게요. 두 번째 y는 로그 ax의 그래프를 볼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야. 첫 번째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 그냥 봐도 돼. 일단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할 시간 줄 테니까 자, 우리 로그 함수도 결국에는 지수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로그 함수도 어떤 함수로 적응이 된다고? 정의가 된다고? 지수 함수로 정의가 된다고. 원래 로그의 정의는 뭐였어? 지수식에서 지수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로그의 정의였지. 얘도 로그 함수마저도 지수 함수 가지고 정의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더 편해.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가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까지 괜찮니? A가 1보다 크면 우리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잖아. 그래서 요 역함수인 로그함수도 우상향의 그래프가 그려져. 요거 이해됐니? 자, 첫 번째는 A 자체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뉘거든. 자, 지수함수가 뭐니까? 증가함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럼 우하향하는 형태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이해됐니? 지원아 이해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면 되고,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1보다 큰 수 안에서도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볼 거야. 자, 첫 번째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와 로그 3의 x라는 함수를 볼 건데 여기에서 그래프가 두 가지가 그려져. 근데 로그 함수는 a 값 관계없이 어차피 1,0을 지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도 y는 x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저렇게 지난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1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내가 여기에서 1을 대입할 게 아니라 1보다 조금 더 큰 수를 대입할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에서 x는 2를 대입한다고 쳐봐. 그러면 자, 로그 2의 2와 로그 3의 2를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얘 값은 1이지. 근데 얘랑 비교를 해줘야 돼. 얘는 1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얘를 내가 k라고 했을 때 3의 k제곱이 2지.
그러면 우리 지수로 생각을 해봐.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야 그 값이 3보다 작아질 거 아니냐고. 이해됐니? 지원아, 이건 이해됐어?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아니면 두 개를 빼봐도 돼. 로그 3의 2에서 로그 2의 2를 빼서 계산을 해봐도 돼. 근데 로그 2의 2는 로그 3의 3이랑 같잖아. 두 개 빼보면 로그 뭐야? 3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봐봐. 3보다 작아지려면 3의 음수제곱이지 않아? 그러니까 3의 0제곱이 1이지. 다시 3의 0제곱이 1이야? 그럼 그것보다 더 작아지려면 음수값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음수라고. 이해됐니? 지원아, 이해됐어? 좀 이따 잡아줄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로그 3의 2 아니다. 로그 2의 2에서 빼자. 로그 2의 2에서 로그 3의 2를 빼줄 거야. 근데 로그 2의 2는 1이지. 이렇게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로그 3의 3이잖아.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3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친구가 몇보다 커? 1보다 크지. 그래서 양수가 된다고. 아까 로그 함수 보면 로그 AX에서 1 기준으로 양수잖아. 그치? 1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로그 2의 2가 더 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게 뭐야? 로그 2의 3이고 밑에 있는 게 로그 2의 x고 밑에 있는 게 로그 3의 몇이 돼? x가 돼. 알겠지? 그래서 밑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가까워져. 밑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깝다고? 얘들아, 밑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깝다고? x축에 가깝다고. 역함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지수함수는 밑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달라붙을 거 아니야. 대칭 이동 시켰을 때도 이쪽에 달라붙지 않겠냐고.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밑이 클수록 x축에 가까움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 내용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2번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얘들아, 저건 이해됐지? 진수가 1보다 크면 로그 값이 0보다 크다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갔어? 아, 눈이 높다. 아, 전기 파리채를 사야 되나? 아, 너무 빠른데? 걱정했냐고? 모기가? 그렇게 오래 자라네 내가. 잠깐만, 모기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은 진짜 살면서 처음 듣는데. 어머야, 벽에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들어야지. 똑바로. 왜 힘들어 오늘도? 아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꼽주는 건 아닙니다. 알지, 은우야? 알지? 어? 네.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아니요. 아무 이유 없이 꼽주고 나만 괴롭히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보통 평소 행실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자, 얘들아 여기에 한번 보세요. 다 정리됐어, 주원아? 자, 봐봐. 이거 이쪽에 있는 거 아직 안 지웠거든? 이쪽에 있는 거 안 지워. 이쪽에 있는 거 아직 안 지웠어. 왜 안 지웠냐면 이 친구 보면 요거 우리 로그 연산 한번 해볼게. 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여기 지수 부분에 있는 거 앞으로 나오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와 같다. 왜? 봐봐.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지. 그러면 요 지수 부분 있잖아. 역수로 나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기억나니?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얘들아 요 얘기 한 번만 해볼게. 다시 계속 복습하면서 해야 돼. 이게 씨발 나는 알고 있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알았으면 저번 시간 1태 100점이 나왔어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본인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뭔 소리야? 원래 이게 앞으로 나오는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었어. 밑변환 공식이라고. 밑변환 공식은 밑을 바꾸는 공식.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밑변환 공식은 어떻게 쓰인다고 했었지? 밑변환 공식은 뭐 밑을 바꾼다라는 의미 말고 다른 의미도 있다고 했었어. 밑을 진수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밑을 진수로 올릴 수 있어요. 밑을 진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진수로 올렸으니까 우리가 m이 바깥으로 나갈 때 n분의 1로 나간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을 하자고. 밑에 있는 거듭 제곱은 역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밑변환 공식의 쓰임은, 자, 첫 번째, 밑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밑을 진수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자가 더 중요해요. 알겠지? 밑부분에 되게 큰 숫자가 나와 있어. 밑에 큰 숫자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때는 그 밑을 진수로 올리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로그 연산이 되게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하고 얘도 나가면서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마저도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이게 로그 a의 b 있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이게 로그 c의 a, 로그 c의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야? a 뭐야? 진수. 이것만 보자고, 이것만. 진수. 알겠지? 그럼 연산 이런 게 가능하니까.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지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현채야 무슨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저 친구를. 오, 그렇지. x축 대칭 이동이야. 그래서 결론 요 두 친구는 x축 대칭 이동. 그래서 저기 여기 있던 거 있잖아. 그대로 좀 적용을 해서 써볼게. 자, 나한테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 얘가 로그 2의 x라고 했고 얘도 로그 3의 x라고 할 수 있었지. 그럼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요 친구는 로그 2분의 1의 x 그 다음에 잠깐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치. 잠깐만 그림이 너무 이상해. 뭐야 잘못 그린 것 같아. 아니야 잘 그렸어. 잘 그렸는데 마지막에 잘못 그렸어. 얘들아 이거 색깔 구분 해줄 테니까 잠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 부분 다시 해줄게. 봐봐. 이게 로그 2의 x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야.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빠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보라색보다 위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가는 형태, 약간 x축으로 붙는 형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약간 붙는 형태. 이러면 안 헷갈리고 그릴 수 있니? 안 헷갈리고 그릴 수 있을까? 한번 그려보세요. 보라색 먼저 그리고 나서 안쪽에다가 주황색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밑이 뭐할수록 이번에는 작을수록, 밑이 뭐할수록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움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아, 얘들아, 요거 지금 여기까지 설명 들으면서 약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니? 없어? 현채 없어? 약간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 아, 그러니까 진짜 고객 조사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없어? 너네 이거 좀 외우기 편하니? 밑 밑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밑이 1보다 작아? 그럼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져. 이거 좀 외우기 편하냐고. 이게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함수의 개형은 양수랑 음수를 기준으로 나눠. 그치? 그러면 자, 양수 관점에서 폭이 그러니까 양수 관점에서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라고 배우지. 2차 함수. 2차 함수는 그 양수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지고 음수값은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배우잖아. 그럼 한 번에 합쳐서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 그치? 어? 얘들아 이거 기억 안 나? 그러니까 y는 ax의 제곱에 대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폭이 얘가 제일 좁고 그 다음에는 얘가 좁고 얘가 좁고 얘가 좁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양수값 중에서 큰 거고 얘는 음수값 중에서 작은 거니까 실제로는 되게 작은 값을 의미할 거고 그렇게 따지는 것들 있잖아. 결국에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관찰을 해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절대값 씌우는 게 불가능하잖아. 어차피 둘 다 양수 범위에서 보는데 1을 기준으로 크면 클수록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 작을수록 x축에 붙는다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냐고. 안 헷갈린다고? 진짜?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지? 됐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도 알려줄 건 알려줄게. 좀 이따가. 알겠지? 무슨 뜻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뜻이야. 원래는 이게 헷갈려야 정상인데? 헷갈려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단순 암기로 가면 이게 너네가 한 이틀 지나면 까먹지 않겠냐고. 근데 이틀, 3일 지나도 안 까먹는 방법을 좀 이따가 알려주겠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됐어요. 그냥 할게. 그냥 할 거 할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로그 값의 부호를 볼 건데 지금 로그의 대소 관계는 우리가 로그 연산만 배웠지 어떤 로그가 더 큰지 작은지는 배우지 않았거든. 우리가 2단원에서 3단원에서 로그 값의 대소를 배우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근데 지수의 대소는 배웠었어. 기억나지? 애초에 그 기본 문제 첫 번째 게 대소 비교하는 문제 아니었냐고.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지수 자체가 크면 클수록 그 원래 숫자가 더 커진다잖아. 아니면 지수 값이 같은 상태에서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숫자가 커진다 그거였잖아. 그래서 로그는 아직까지 대소 비교를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로그의 대소 비교의 기본 원칙은 로그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질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밑이 1보다 큰 상황이야. 밑이 1보다 크면 자, 여기에 있는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진수에 들어가지.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우리가 로그 함수라고 배웠으면 로그에 a의 x 이렇게 써주잖아. 그치? 일단은 밑이 1보다 큰 수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수가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가 돼. 그치? 얘들아 요거 이해됐니? 그 다음에 진수가 1을 기준으로 작으면 음수가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1보다 클 때 양수, 그 다음에 진수가 1보다 작을 때 음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밑이 1보다 작은 상황도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건 진수 값을 의미하고 이 진수가 1보다 커지면 음수, 1보다 작아지면 양수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진수가 1보다 크면 음수,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양수.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대소비교의 기본 원칙은 두 로그 값을 빼서 비교해 주는 거잖아. 뺄셈을 통해서 비교해 주는 거지. 그치? 아니 대소비교의 원칙은 빼는 거 아니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잖아.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로그 2의 2랑 로그 3의 2랑 비교할 때 어떻게 했었어? 두 개를 뺐잖아. 그치? 근데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진수값 자체도 1보다 컸으니까 양수가 된다고.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예시 몇 개만. 은우야 양수 음수. 은수야 양수 음수.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진수가 1보다 크면 음수가 됩니다. 성자 이거 음수. 알겠지? 밑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진수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다 이거 판단하는 게 더 편해. 근데 이것도 조금 그 약간 헷갈려하고 그러면 잡았다. 씨발. 잡을 수 있었는데. 잠깐 저것만 잡고 할게요. 저것만 잡고. 좀 이따가 잡을게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일단 해주세요. 얘들아 이거 CF1이라고 좀 해줘. 은우야 로그 2의 3 양수 음수. 현치야 로그 3의 2 1보다 컸자가 작아. 왜? 밑이 양수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 진수값이 작으면 계속 작아져.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밑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얘들아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밑이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연히 비교할 때 둘 다 1보다 큰 상태에서 비교를 할 거야. 다시 둘 다 1보다 큰 상태에서 비교를 하든 아니면 둘 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럼 여기에서 로그 2의 x면 여기 로그 3의 x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더 큰 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 이거 시계 방향이야 얘들아, 알겠지? 이거 시계야. 그렇지 않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대칭 이동 시킨 거 있잖아. 여기가 로그 3의 로그 3분의 1의 x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잘 봐봐. 클수록 시계 방향으로 돌아. 얘도 시계 방향이야, 알겠지? 그래서 대소 비교를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가 있는 게 더 큰 거야. 아니 얘랑 얘를 비교해서 이게 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은 식구들 안에서 있잖아. 같은 그룹 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관찰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지수함수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관찰하시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더 커져. 그러니까 로그 지수함수 있잖아. 지수함수 따로 안 써줄 거거든. 왜냐면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서. 근데 로그 함수는 직관적으로 판단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잖아. 그럼 밑이 더 크다고.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것도 이렇게 관찰해주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수록 밑이 더 커진다고. 알겠지? X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이것보단 이거는 사실 그냥 문제집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정리를 해주세요. 왜 이게 훨씬 편해. 진짜 막상 해봐.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아니니 현채야? 맞아? 아니야? 됐어. 넌 됐어. 그냥 넌 그냥 뭐만 하면 그냥 내 스스로 판단도 못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로그 함수 기본적인 거는 필기가 끝이 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그냥 약간 함수 그래프 관련된 것들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뭐 기말고사 내신 시험에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했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공통수학투 함수단원에서 했었던 내용들, 그게 다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풀이들이니까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y는 로그 ax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함수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정의역, x바 x는 0보다 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하기 전에 이것 때문에 점근선이 무슨 축이야? 무슨 축이야? x, y축.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정역이 무슨 축이라고?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y바 실수. y는 실수 전체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관계없이 어디 지나? 1,0 지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저기 뭘까? 은우야, 마지막 하나. a가 1보다 크면 우상향, a가 몇보다 작으면 우하향. 요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알겠지? 쉬시고 좀 이따가 정리할게요.